IT 관련해서 일하려는데 관련학위가 없어서 고민인 경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다시 대학 가기는 애매한 상황일 거다. 이 영상에서 학점은행제 컴퓨터 공학사를 취득해 얻을 수 있는 이득, 실제 난이도, 상황별 자격증 추천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학은제 컴퓨터 공학은 7가지 케이스에 속한다면 도움이 된다. 대부분이 현직자 또는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고 그만큼 학사를 취득하면 승진 및 이직에 도움이 되어 학점은행제를 한다. 디지털 시대의 IT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전망이 좋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전공자 직장인들이 IT 계열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컴퓨터 공학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컴퓨터 공학 학사를 따르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난이도를 알아보자. 실제로 누워서 떡먹기 수준인 학점은행제 인문계열 수업보다는 내용이 어렵다. 학은제 시험은 오픈북으로 보기 때문에 개꿀로 알려져 있는데 공학 계열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계산 문제나 전문 용어 등 비전공자들에게 생소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이론을 보고 풀어도 바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 컴퓨터공학 수업은 대부분이 현직자거나 IT 계열 전문대 졸업자가 듣는다. 학은제 성적은 상대평가로 나오는데 아예 노베이스인 경우에는 성적 잘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면 신중하게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비전공자가 혼자서 컴공 수업을 듣다가 어려워서 플래너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이건 플래너가 수업 과정 노하우를 알려주고 과목도 쉬운 과목으로 전략적으로 골라 들어갈 수 있어서 확실히 수월하기 때문이다. IT 계열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디에 집중해서 점수를 따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알면 사실상 과락 나는 경우는 드물다. 꿀팁 하나 풀자면 컴퓨터 공학 수업은 일반적인 학은제 과제인 레포트 과제 외에도 형성평가라는 실습 과제가 추가로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실습 과제의 경우 성적 반영 비율이 5에서 10%로 많이 높지는 않지만 비전공자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데 형성평가 여부는 수강 신청 시 알 수 있다. 과목별로 강의 계획서를 확인해보면 나온다. 대체로 땡땡 프로그래밍 과목은 대부분 실습 과제가 있다. 비전공자라면 실습 과제에서 막히지 않도록 최대한 이론 과목 위주로 선택하고 실습 과제 있는 과목은 미리 확인해서 평소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좋다. 어차피 IT 취업을 원한다면 노베이스 비전공자는 국비지원 학원이나 환급형 부트캠프를 통해 관련 공부와 자격증 취득으로 스펙 쌓기를 추천한다. 플래너와 함께하면 이 외에도 학위 취득 및 수업 관련해서 다양한 세부 꿀팁을 듣거나 행정 절차에 도움을 받는 등 시간을 아끼고 시행착오를 덜 수 있다. 당연하게도 플래너가 있으면 관리 비용이 붙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30%가량 비용이 더 든다. 그럼에도 많은 컴공학위 취득자가 현직자라 야근하느라 바빠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또는 비전공자라 노하우가 필요해서 플래너를 끼고 하는 편이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땡땡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인공지능 이런 과목은 코딩이 들어가 어려워서 최대한 빼는 게 좋다. 과목을 빼서 전공 학점이 부족해도 괜찮다. 전공 자격증으로 학점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은제로 학위 딸 때 기간 단축에 취업까지 도움되는 게 자격증이다. 먼저 컴공 대표 가성비 자격증 2가지 소개한다. 1번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서버 구축 및 보안 설정, 시스템 최적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술 자격증이다. 필기, 실기 나뉘어 있는데 난이도가 평이해 비전공자도 한 달이면 충분히 딸 수 있다. 인정학점은 14학점으로 난이도에 비해 학점을 많이 인정해줘서 가성비 좋은 자격증이라 학은제 다른 전공학위 딸 때도 많이 이용한다. 시험 일정은 원래 필기, 실기 각각 1년에 4번인데 단체 접수를 하면 거의 매달 시험 일정이 있고 하루에 필기, 실기 연달아 다 볼 수 있다. 합격하면 10일 만에 자격증이 나와 개꿀이다. 네트워크 관리사 연구소 카페 공지사항에서 접수하면 된다. 2번 컴퓨터 활용 능력 1, 2급 학은제 안 하는 사람도 대부분 들어본 국민 자격증이다. 사무 자동화 필수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이다. 2급은 2주면 딸 수 있는 쉬운 자격증으로 6학점 인정되고 1급은 14학점 인정되는데 실기에서 액세스가 어렵기로 소문나 있다. 호기롭게 계획에 넣었다가 N수하는 경우가 많아. 노베이스는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미리 따두는 게 좋다. 촉박하게 따야 하는 상황이면 2급을 추천한다. 상시 시험으로 매주 시험을 볼 수 있어서 2급으로 자잘한 학점 채우기 좋다. 앞서 설명한 자격증은 취업 목적보다는 학위를 빨리 따기 위해 취득하는 편이다. 실질적으로 IT 취업 스펙으로 활용할 때 도움되는 자격증 2가지 소개한다. 1번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사 정보처리 기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자격증으로 정보 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컴퓨터공학과와 가장 관련이 높은 자격증이라 IT 업계에서 정부 사업에 입찰할 때 기업에서 몇 명이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시험 일정이 연 3회이고 2020년 이후 시험이 개편되어 어려워져서 실기 합격률이 20%대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그만큼 취득하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정교한 소프트웨어 조작 능력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자격증을 따면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산업기사는 16학점, 기사는 20학점 인정된다. 2번 SQLD, SQL 개발자 SQL은 모든 개발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되는 코딩 언어다. 프론트, 백엔드, AI 등 모든 개발자에게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 개발자로 취업을 준비하면 꼭 필요하다. 비전공자라면 반드시 취득하자. 주의할 점으로 이 자격증은 취득 시 컴퓨터공학 학사과정 전공 6학점 인정되며 전문학사에서는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이렇게 있다. 컴퓨터공학 학사와 컴퓨터 네트워크 전문학사는 각각 전공 자격증이 약간 달라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학점은행제 자격증은 직무번호와 분류가 동일하면 중복 자격증이라 한 개만 인정되기 때문에 계획할 때 겹치지 않게 짜야 한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정보 처리 기사. 앞서 추천한 자격증 조합이 서로 겹치지 않고 효율적이라 컴공학위 딸 때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을 나온 비전공자라면 8개월 안에 학사를 딸 수 있고 고졸의 경우 최소 1년 반은 잡고 준비해야 한다. 물론 이 기간 안에 학위가 나오려면 앞서 말한 자격증도 함께 따야 단기간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최종 학력, 투자할 수 있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개개인 상황별로 계획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소요 기간과 비용도 달라져서 진프로 풀친을 통해 문의하면 무료로 정확하게 학위 취득 계획과 기간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소개했던 네트워크 관리사 2급 및 컴퓨터 활용 능력 관련 공부 자료도 준다.